자, 반갑습니다. 운동역학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과목 중에서도 사실 그 운동역학 분야가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운동역학이나 운동생리학 쪽이 자연과학 쪽이기도 하고 또 약간 그 용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져서 조금 선택하기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다른 과목보다는 문제의 어떤 그 영역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일정 부분 개념을 명확하게 학습한 이후에는 문제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오히려 뭐 인문사회과학 쪽에 뭐 윤리라든가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범위도 넓고 어느 정도 공부했다 하더라도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각도, 다른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부담이 좀 적다라는 측면이 있고, 운동역학 같은 경우에는 용어 자체가 좀 낯설고 또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택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어느 일정 부분만 그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기출 문제가 훨씬 더 다가서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운동역학을 하는데, 운동역학을 공부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하나하나의 사실을 물론 학습은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큰 틀 있죠. 개념적인 면하고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현장의 스포츠 현상에서 이 역학적인 지식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한번 그 안목을 길러주는 그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운동역학은 기본적으로 스포츠 지도학 그 교재를 보시면은 운동역학에 대한 개요나 이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운동역학 어렵지 않습니다. 운동역학의 기본적인 어떤 개요, 운동역학의 어떤 분야가 있고, 개념이나 어떤 연구 영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역학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인체와 관련져서 인체역학이 있고, 운동학, 그 다음에 운동역학이 스포츠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일과 에너지, 그 다음에 다양한 운동 기술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자, 이런 측면에서 역학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운동역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목 자체가 운동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운동에 관한 분석이구나, 일단 운동에 관한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운동. 자, 이거를 여기 역학이라고 되어 있죠. 역학 중에서도 이 역은 심역자입니다. 즉 심에 관한 학문, 즉 심에 관한 학문이긴 한데, 어떤 물체라든가 인체가 심에 관련해서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가, 이 운동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심과 관련 지어서 이거를 분석적으로 바라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학문이 바로 운동역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운동역학을 우리가 이제 개념 같은 경우를 정의할 때 시험 문제 출제가 이제 가끔 나옵니다. 운동역학의 개념이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요 앞에 있는 요 운동이라는 게 있듯이, 요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스포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움직임, 물론 이제 애초에 역학 자체가 신체의 움직임 말고 물체의 움직임도 같이 다 같이 포함해서 보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우리 신체의 움직임에 이제 좀 국한돼서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포츠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 운동 있죠. 요 운동에 관해서 심과 관련 지어서 이 운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자 하는 학문이 운동역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운동에 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이제 생리학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심리학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기초 지식이 필요하지만, 이 역학, 즉 바이오메카닉스라고 하는 이 역학에서 바라볼 때의 운동은 좀 약간 기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이제 어원 같은 거 할 때는 뭐 키네시올로지라는 그런 용어도 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운동 역학보다는 이제 주로 우리 신체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 운동 말고 사람에 관련된 몸해서 생체역학이다라고 많이들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다 이렇게 운동역학이라는 용어로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 즉 우리 인체가 운동을 하죠.
그 인체가 운동을 하는데, 자, 역학, 즉 심과 관련지어서 운동을 우리가 좀 관찰을 하고 기술을 하고 이 운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 심에 관련돼서 기계학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고 이해를 하자라는 측면이 운동 역학이 되겠습니다. 운동에 관련된 역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운동 역학도 이제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뭐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이제 쭉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예전에 여러 학자들이 이 학문이 있었다는 게 보다는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할 때 지금 과학자들이 봤을 때 이건 역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거슬러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뭐 운동 역학의 아버지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키네지올로지라는 어떤 이런 거를 탄생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해서 이렇게 근육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어떤 인체 구조와 어떤 균형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 같은 게 나온 적이 있었죠. 이렇게 쭉 피고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 즉 신체 운동하고 움직임에 관해서도 이렇게 연구를 했었기도 하고, 갈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하고 부력을 이제 좀 발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즉 이 부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운동역학 분야에서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역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과거에 이제 학자들이 어떤 걸 발견하거나 관련성 있는 것들을 연구하면 어떤 역사 안에다가 이렇게 근대 운동역학의 역사 안에다 넣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운동의 법칙도 발견을 하게 되죠.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역학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줄기가 되는 어떤 운동에 관련된 근대 3법칙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9세기, 20세기로 오면서 이제 역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운동 역학이 시험 문제 출 때도 가끔 나오는데, 자, 운동에 관해서 이렇게 심과 관련돼서 운동을 기술하고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운동 역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먼저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스포츠라는 동작, 특히 이제 지금 스포츠와 관련돼서 어떠한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에 관련해서 연구들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역학은. 그래서 움직임을 설명할 때 그 동작이 어떤 동작을 조금 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동작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운동 역학이. 그 다음에 관련져서 그런 어떤 동작이 학습의 효과성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조금 더 학습의 효과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역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작과 관련해서 부상과 질병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정확하고 올바른 동작이 나오게 되면 부상의 어떤 그 예방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과 관련된 동작을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동작을 설명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장비들 있죠. 운동과 관련된 장비들에 관해서도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도 운동역학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말 그대로 여기에 있듯이 이 운동과 관련돼서 운동의 어떤 원리라든가 어떤 효과성이나 효율성 같은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지어서 여러 가지 측면의 필요성을 바로 운동역학에서 충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그럼 운동역학을 하는 목적이나 필요성이나 마찬가지 같은 내용이죠.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운동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특히 운동에 관련돼서도 다른 것보다는 이제 어떤 그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동작과 관련된 거죠. 동작이라든가 기술적인 어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바라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운동기술의 어떤 분석을 한다든가 또 새롭게 운동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측면에서도 역학이 기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동상해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어떤 동작을 필요로 할 때 스포츠에서 어떤 동작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탁구든 테니스든 어떤 동작이든지 나올 때 효과적으로 운동 수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동작이 좋은가, 그리고 어떤 그 동작에 대해서 일단 너무 오버가 될 경우에는 이제 운동 상해가 발생하는데 그런 상해도 예방하는 데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용기구를 어떤 뭐 개발한다든가 평가, 어떤 용기구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탁구 같은 데에서 이제 스트로크를 할 때, 테니스에서도 스트로크를 할 때 그 운동 장비 있죠. 테니스 라켓이라든가 내지는 그 탁구의 어떤 라켓들이 동작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장비,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방법이라든가 측정 기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개발하는 데 있어도 연구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운동역학을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운동역학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운동역학에 대해서 학문적인 영역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운동역학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이렇게 운동역학이다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또 그 안에 보면은 운동학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자, 운동학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역학에서 이 역자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 이 뒤에 나오는 요 운동에 관해서 여기는 이제 심과 관련 지어서 운동에 대해서 뭔가 알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운동학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운동 있죠? 이 운동 자체 있죠? 운동 자체를 학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체나 신체가 운동이라는 걸 하죠. 물체나 신체 운동이라는 걸 할 때 어떤 공간에서 어느 시간에 걸쳐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움직임에 대해서 그냥 연구를 하는 게 운동학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운동역학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신체 움직임의 어떤 원리라든가 효과를 연구를 할 때 바로 이 심과 관련지어서 연구하는 분야가 운동역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만 보시면 운동학은 이 운동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다. 운동 자체가 이 공간이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좀 알고자 하는 학문이고, 운동역학, 역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심과 관련돼서 심의 영향을 받거나 심륜과 관련돼서 운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 운동에 대해서 심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게 운동역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정역학이라는 것도 있죠. 정역학이 있고 동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둘 다 역학이죠. 둘 다 심에 관한 학문은 맞습니다. 둘 다 심에 관한 연구인데, 여기는 움직일 동자가 되고 여기는 고요할 정자가 돼. 한자어가 그래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일 동자이기 때문에 이제 역학이니까 심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임이죠. 심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움직이는 거죠. 즉 운동 상태가 어떻게든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바로 그 운동 상태가 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서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동역학이고, 정역학 같은 경우는 심에 관한 연구긴 하지만 평형 상태죠. 고요하다는 얘기는 뭐죠? 심이 뭔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평형 상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관성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지만은, 어떤 물체나 신체가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이거나 뭔가 평형된 상태가 있을 경우 그 평형된 상태를 연구하는 분야다. 이거는 거기에 비해서 어떤 동작이 변화됐을 때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다. 둘 다 심에 관련된 연구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크게 운동역학을 이렇게 하나씩 분야 얘기할 때 이렇게 정역학, 동역학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동역학이죠. 움직임이죠. 심에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동역학이라고 하는데, 이 동역학을 또 작게 나누게 되면은 동역학 안에는 운동학과 운동역학이라는 분야를 이렇게 또 따로 이야기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 글자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도 역학이죠. 역학은 심에 관련돼서 뭔가 심과 관련된 학문이다. 그런데 역학이니까 운동과 관련된 심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심에 관련된 거지만 여기는 움직이는 어떤 변화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 거고, 이거는 심이 딱 평형된 상태에 있는 걸 관심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동역학을 또 구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말하는 이제 운동학, 운동역학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둘 다 역학은 역학인데 움직임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운동학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 운동학도 역학과 관련돼서 이렇게
동력학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